네요. 117페이지 읽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를 저기 119페이지 위에까지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조금 더 이게 한 장, 이게 두 장, 중간에 세, 자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아, 적당히 합작하시겠어요? 예, 한 장. 119페이지 위에 그 사기 세가까지 읽으면 될까요? 지난번에 이종숙 작가님이 그렇게 읽으셨던 것 아, 같은데. 예, 네. 빨간 글씨 그거만 읽으면 될 것 네. 같더라고요. 답을 주지 말고 질문으로 유도하라.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두 나라의 대부들이 공자가 초나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를 보내 포위한 것이다. 포위한 것이다. 포위가 오래가자 식량은 떨어졌고 시종들은 병이 들어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자는 태연히 책을 읽고 거문도를 타면서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보고 자루가 화가 나서 말했다. 군자도 이처럼 공공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군자는 공공하면 절개를 지키지만 소인은 공공해지면 운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고 공자는 자루를 불러 물었다. 시경에서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것이 저 들판에서 헤매고 있구나 라고 노래했으니 나의 도에 잘못이 있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런 공공에 처하게 되었을까? 자루가 말했다. 우리가 어질지 못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해서 갇힌 것이 아닐까요? 공자가 말했다. 자로야, 만약 어진 사람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면 왜 백이 숙제 같은 숙제 같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겠느냐?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 곳이든 갈 수 있다면 비강 같은 사람이 심장이 도련해져서 죽는 일이 있었겠느냐? 그 다음 자공을 불러 공자가 같은 질문을 하자 자공이 대답했다. 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원대하기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도의 수준을 좀 낮추지 않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자공아, 훌륭한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꼭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장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 도를 닦지 않으면서 도를 낮추면서까지 남이 받아들이기를 구하고 있구냐. 너의 뜻은 원대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아내에게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선생님의 도는 지극히 원대하므로 세상 그 누구도 그 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연후에 군자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도가 닦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치욕이지만 잘 닦여진 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군주들의 치욕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기뻐서 외쳤다. 그렇던가? 안씨 아니요, 집안 잠깐만요. 자제 중에 이런 인물이 있었던가? 만약 자네가 많은 돈을 번다면 나는 자네의 집사라도 하겠네. 사기 세가에서. 와, 이건 얘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주제군요. 음, 그 각자의 그 제자별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공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일들을 상세히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질문 기술을 통해서 제자한테 깨달음을 주려는 공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19페이지입니다. 네, 이 대화에서 우리는 공자의 세 제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공자의 물음에 감추는 것이 없이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자료의 대답은 평범한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공궁에 빠진 것은 어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는 말은 자신은 물론 스승의 도의 경지까지 의심하는 말이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한탄한다. 그리고 백이 숙제와 비관의 예를 들어 자료의 수준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그 다음 자공은 스승의 도의 경지는 인정하지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좀 알기 쉽게 수준을 낮추면 어떻겠냐고 건의한다. 자공의 성격대로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자가 추구하는 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기에 공자는 더 크고 멀리 보라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느냐고 꾸짖는다. 마지막으로 안혜의 대답으로 공자의 마음속 먹구름을 싹 꺼치게 된다. 수제자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법이다. 안회는 스승님의 경지는 너무 높고 위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먼저 스승의 높은 경지를 인정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도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우리의 도가 높고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쓰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이니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파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자의 참모습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더 잘 드러난다고 말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 스승의 도가 더욱 빛나고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마무리를 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안씨 집안에 이런 인물이 있느냐고 격찬을 하면서 만약 내가 큰 부자가 된다면 나는 너의 집사 노릇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부를 본다면 먼저 어려운지를 생각하라는 공자의 철학과는 다소 모순이 있는 말이다. 하지만 공자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말 채찍이라도 잡겠다고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그리 심중에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가난하든 부자든 함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도 이 챕터가 옛날에 선인들의 그런 경지를 뭐 감히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저도 이거 이제 고전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처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소화하기도 어렵지만 그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은 조금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이렇게 막 시간이 쫓기다가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붉은 글씨 이게 세 제자의 그 공자의 세 제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여기 공자가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 공자가 뭐 부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내가 하는 그 말에 자기의 너무 이렇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의 그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외친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이래서 이 자꾸만 제 성찰을 말씀해서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이렇게 예습 복습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정숙 작가님이십니다. 공자는 이 세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공공한 현실에 대한 의미를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주어 깨닫게 했다. 질문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 뛰어난 철학자들은 예외 없이 왜를 알고 추구하는 것, 즉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뜻하고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 나섰다. 이것은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근사록에는 배운다는 것은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해소하고 그 다음 의문이 없는 곳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배움의 진전이다. 라고 실려 있다. 공부의 진정한 가치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질문은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데도 아주 유용하다. 그들의 생각을 알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든 아니면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이든 간에 모든 리더들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부하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공공에 처했을 때는 가장 먼저 공공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부터 바로잡아야 하지만 공공 속에서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하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이루어야 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을 지금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공자는 모든 제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 그들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그들의 수준을 맞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같은 탁월한 제자의 완벽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기에 공자 역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너도 마찬가지고 어,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문을 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또 스승님이 대답을 해주고 또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공자도 역시 보통 사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내한테 돈이 많으면 집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읽어감으로 해서 이 책에도 그렇게 되겠네. 예. 이 방법을 이 고사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읽음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우리도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그러면서 배워 나가지 않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여지껏 안 좋네. 예. 그 천일염각을 부지런 많이 하세요, 작가님. 그래도 네. 많이 풀렸어요. 많이 아,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듣는 사람이 좀 천일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천일염 공부. 천일염? 네, 천일염각을. 네, 아, 예, 예, 예. 네. 그 성우들이 목 관리를 그걸로 한대요. 그 음, 일반, 네, 일반, 아, 네, 그 감기 걸렸을 때는 수시로, 네, 아침 저녁으로는 하는 거는 필수고, 아니 감기 걸렸을 때는 아주 하루 종일 수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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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 관리하는 네, 팁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항생제, 일반 항생제보다 낫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언어 유희는 좀 쉬울까요? 넘어가 볼까요? 성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어 유희, 유머와 감성으로 통하라. 질질 끌지 말고 유머로 끝내라. 제나라의 유세가 순후군이 맹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유세가 순후군이 맹자에게 물었다.
남자와 여자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것이 예입니다. 그러면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으로 끌어당겨 구해 주어야 합니까?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해주지 않으면 금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이고,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하는 것은 임기응변이요. 그러면 오늘날 온 천하가 물에 빠졌는데 선생께서 구해주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로써 구해야 하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하를 손으로 구하라는 말입니까? 맹자. 다음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다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이 구절에서 와닿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로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떤 이제 고난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풀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제일 높은 게 유머라고 들었어요. 유머로 풀어내는 거, 그 상황을. 그래서 저도 좀 그 닥친 상황만, 액면만 보지 않고 그걸 조금 나다운 방식으로 유머로 이렇게 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고, 근데 그 밑에 단계가 그 음악이나 아니면 독서나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취미라든지. 그래서 아직은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닦으면 유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늙어감을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조금 읽으신 것 같은데 한 페이지 정도 더 읽어주셔도 되는데. 그 다음 보니까 길어져가지고요. 음, 네, 다음번, 아니, 계속 네, 읽을까요? 네, 아니면 다음번에 조금 더. 네. 다음번에 그럼 조금 더 읽으실까요? 네. 훈우고는 천하가 물에 빠졌으니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수가 물에 빠진 것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이런 비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형수를 손으로 구하는 임기응변과 임기응변과 천하를 구하는 도는 서로 견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자는 한마디의 유머로 대답을 한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의와 긍휼이 서로 병행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한 어린이가 길에서 자동차에 치일 위험에 처해 있는데 찾길에 들어가면 교통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다. 만약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두고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빨치산 이력으로 인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노무현 후보는 그러면 아내를 버릴까요? 라는 단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켜 버렸다. 이것이 정의와 인간적인 긍휼을 교묘하게 혼돈시킴으로써 문제를 타개했던 대표적인 기법이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공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와 같은 긍휼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인간적인 긍휼을 적용한다면 제대로 나라가 다스려질 수 없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예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고, 대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위를 희생해야 할 때도 생긴다. 홍문의 모임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졌던 유방을 구해낸 것은 다급한 번쾌의 한마디였다. 큰일을 도모할 때는 작은 예절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외치며 항우에게 예를 차리지 못했다고 머뭇거리는 유방을 탈출시킨 것이다.
비슷한 말로 관자에도 큰 뜻을 얻을 수 있다면 작은 결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써 있다. 맹자는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모르고 덤비는 순후군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물론 순후군 역시 탁월한 재상이기는 하나 맹자가 추구하는 도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적인 관점과 천하의 일을 홍동하는 사람에게 천하의 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마디의 유머로 상황을 종료시킨 것이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특히 회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할 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드물지 않게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를테면 축구의 메시, 육상의 우사인 볼트, 골프의 타이거 우즈 중 가장 뛰어난 선수는 누구인가 등을 가지고 언쟁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시간 낭비가 된다. 서로 다른 범주의 소재로 아무리 열심히 토론을 해봐야 결론이 날 수 없다. 이때는 적절한 유머나 재치를 활용하여 대화를 끝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한마디 유행어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해답을 찾지 못할 뿐더러 시간만 낭비하기 십상이다. 유머는 사람들 마음의 벽을 허문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이성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감성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유머를 활용하라. 썩 말을 잘하지 못해도 대화의 달인으로 인정받는 비결이다. 유머. 유머를 적재적소에 쓰려면은 그 모든 그 앞에 했던 질문과 의도와 그거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넘어서서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유머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다는 거, 고단계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고요. 이렇게 위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황된 말에는 더 허황되게 가난했던 장자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김아우에게 양식을 빌리러 갔다. 먹을 음식이 떨어졌네. 좀 빌려주시게. 그러자 가마우가 호기롭게 말했다. 줬어. 내가 나중에 세금을 걷게 되면 300금을 빌려주겠어. 당장 식량이 없는데 가능성도 희박한 일을 거론하며 거금을 빌려주겠다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장자는 화가 났다. 내가 이리로 올 때 부르는 소리가 있어 돌아보니 수레바퀴 작업 고인물에 물고기 한 마리가 빠져 이렇게 말하더군. 나는 동해 해신의 신하인데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물 한 대만 부어주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알았다. 내가 장차 오나라와 월나라의 왕에게 유세를 떠날 텐데 그때 서광의 물을 이리로 시원하게 끌어오지. 그러자 붕어가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 당장에 물 한 대가 급하다. 한데 당신은 이처럼 말하니 차라리 나중에 건어물 가게에서 나를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하더군. 장자. 학철부어라는 고사의 유래가 되는 학찰부어라는 고사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다. 장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가난을 뛰어넘는 여유와 자유를 누렸으며 유머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 넓은 세상을 떠돌며 헛된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얕은 모습을 비웃으며 살았지만 그 역시 당장의 굶주림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며칠을 굶던 그는 크게 마음먹고 잘 아는 친구에게 식량을 부탁하러 갔다. 하지만 그 친구는 아마 장자에게 빌려줘봤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거절하고 싶지만 그 와중에도 허풍 부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 며칠 지나면 세금이 올라올 테니 그때 보자는 것이다.
이런 허풍을 보면 과거 한때 유행어가 생각난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건달이 인천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이라며 허세를 떠는 모습이다. 3, 40대 사람들은 익숙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곧 내 물건을 잔뜩 실은 배가 인천 항구에 들어올 것이니 나를 푸대접하지 말라는 뜻의 말이다. 이런 허풍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장자는 바로 이런 허풍을 듣고 제대로 한 방 먹인다. 허기를 메울 적은 식량을 빌려주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되지도 않은 허풍까지 부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했을까는 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가마의 허풍에 더 큰 허풍으로 대응한다. 비록 궁한 처지에 몰려 있지만 유머와 여유로 이런 상황을 대응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략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인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당장 필요한 적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화가 치민다. 결국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감정을 폭발하고 만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기 쉽다. 말다툼을 부르고 폭력을 부르게 된다. 또 한 가지 모습은 비굴해지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 역시 희망적이진 않다. 되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하며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사람은 애초에 도와줄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매달려봐야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서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는 허풍을 치는 사람들은 어디나 꼭 있기 마련이다. 이때 장자처럼 멋지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재주와 내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당한 채 맥없이 돌아 나오기에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 얄미운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할까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만은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매달리며 사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상처만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비록 상대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멋지게 한 방 먹일 수 있어야 한다. 이왕이면 두고두고 상대방이 곱씹어 볼 수 있는 뼈 있는 한마디면 더 좋을 것이다. 아, 어디 가나 이제 이런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저도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순발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이런 거를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뚝 선생님이시네요. 네, 네. 어려울수록 희약을 잊지 않는다. 장인은 초나라 재상과 술을 마시다가 재상의 벽옥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다. 수백 대의 매를 맞았지만 끝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장인은 힘겹게 풀려날 수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장인을 보고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유세를 배우지 않았다면 재상의 벽옥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자 장이가 자신의 혀를 내보이며 말했다. 내 혀가 아직 그대로 있는지 봐주시구려. 아직도 있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혀는 아직 붙어 있네요. 그러면 됐소. 사기 열전. 장의 아내는 유세를 업으로 삼으려는 장이를 말리고 싶은 마음에 말을 꺼냈다. 하지만 장인은 구구절절히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야기하며 아내를 설득하기보다는 유머 넘치는 단 한마디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내보였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자신의 뜻은 확고하기 때문에 혀가 남아있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보인 것이다. 장인은 그 당시 소진과 함께 기곡자의 저자로 유명한 기곡 선생에게 설득술 유세법을 배웠다. 그리고 먼저 세상에 나와 이미 합종책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친 소진에 대항하여 은행책으로 합종책을 무너뜨리게 된다. 합종책, 합종책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진나라에 대항하여 연, 한, 초, 제, 위, 조의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 대항하자는 계책이었고, 연행책은 진나라의 편에서 나온 계책으로 이 여섯 나라와 각각 연맹을 맺어 여섯 나라를 서로 견제하고 천하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 합종연행의 유래가 된 고사이다. 장의의 연행책은 진나라 왕에 의해 채택이 되었고 장의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왕들을 설득하게 됐다. 결국 장의는 탁월한 외교술과 유세술로 여섯 왕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연행책은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 네, 할까요?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집중을 못했네요. 제 컴퓨터가 자꾸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서 어려울수록 해악을 잊지 않는다 이랬는데, 한번 읽어봐도. 예. 음, 근데 읽기는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어제 추운 날, 예, 그러네요.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아니, 어제, 예, 네. 남상 산행을 하면서, 어, 영하 10도였는데요. 하고 네. 와서 제가 어제 어, 또 여기 불이 났거든요. 불이요? 경주에 양남역에 문무대왕릉이랑 이렇게 어, 산대리 쪽에 불이 나가지고, 맞아. 어, 뉴스 어제 막 나오더라. 맞아. 불었어.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다가 뭐 음, 문자도 오고 거기 사는 애들도 있고 뭐 늘 이렇게 산불을 끄다 보면은 음, 잔불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다시 되살아나서 어제 막 11시쯤 되면 다시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는 모습에 아, 저도 괜히 신경이 어, 쓰여가지고 잠을 좀 놓쳤더니 이것도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아니에요. 꺼진 불도 다시 아니에요. 보자. 예, 예, 진짜 늘 잔불이 문제더라고요. 네, 맞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나오셨군요. 음, 음.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은 이 같은 능력을 갖춘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익살과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밖에서 일을 하는 남자들은 집에 있는 아내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아내를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것 받느냐며 거드름을 피우는 한심한 남자도 있다. 그리고 밖에서 발휘하는 능력을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머가 넘치는 개그맨들이 집에서는 말수가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 되는 것도 그런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밖에서는 탁월한 능력자와 훌륭한 인격자로 대접받는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한갓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내의 잔소리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 있는 당신이 무얼 안다고 그래? 하며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인은 집에 아내에게도 유머로 웃음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장인은 아내의 잔소리에 유머로 재치 있게 그 상황을 넘겼다. 당신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내 혀가 남아있는 한 나는 내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편의 코미디와 같이 한 것이다. 아마 아내도 처음에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겠지만 곧 남편의 뜻을 알고 함께 웃고 넘겼을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바로 한마디 유머의 힘이다. 유머는 아내와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만 비즈니스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미국 최고의 세일즈 컨설턴트인 제프리 지토머는 고객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사게 할 수 있다고 말해 세일즈의 해답이 웃음과 유머라고 한마디로 정의했다. 세일즈에서 유머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일즈맨과 고객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녹여주는 아이스 브레이커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유머는 대인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으로 꼽히는 사람도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꼭 조사 결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밝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개그맨들이 예외 없이 지적이고 아름다운 미녀들과 결혼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혹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천성적으로 유머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유머 감각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노력으로도 키워진다. 유재석도 데뷔 초기에는 카메라 울렁증으로 방송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한다. 어, 또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밖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말을 잘 못한다는 그 말에 살짝 공감을 했고요. 저 역시도 집에 오면 그렇게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유머, 어떤 모임에서 저도 좀 딱딱한 분위기를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대화가 일어날 때, 이어질 때,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유머로 풀어나갈까라는 그 생각에 집중을 혼자서 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유머가 그 대화의 그 모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음,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어, 장인영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이 대화의 그 내의 본질을 깨닫고 통찰을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상황에 도달하려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 유머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 보내는 법. 송나라 사람 조상이 송왕의 명을 받아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출발할 때 겨우 몇 대의 수레를 타고 갔을 뿐이지만 올 때는 진왕으로부터 무려 100대의 수레를 얻어 돌아왔다. 그는 장자를 만나 교만하게 자랑했다. 무릇 자네처럼 궁핍한 곳에서 공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단 한 번에 대국의 왕을 깨우쳐주고 100대의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이다. 거들먹거리며 아니 꽂게 구는 그 모습을 보고 장자가 말했다. 진왕이 병이 생겨 의원을 부르면 종기를 낫게 하는 자는 수레 한 대, 치질을 핥는 자는 수레 5대를 얻는다. 치료 부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얻는 수레가 많아지는 것이다. 당신은 진왕의 어디를 핥아주었는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토록 많은 수레를 얻은 것인가?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장자. 진왕에게 유세를 하여 100대의 수레를 얻었다면 굉장한 언변을 가진 유세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언변은 단지 상대의 마음을 간지리는 교원 영색에 불과했을 것이다. 달콤한 말과 꾸미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인한 사람이 없다는 노노의 말처럼
내면의 깊이는 전혀 없는 얄팍한 언행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장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만약 말하는 재주를 도리와 덕으로 뒷받침할 정도의 진정한 실력자였다면 겸손한 언행으로 자신을 낮추었을 것이고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을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장자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했다. 도를 추구하는 장자의 인물됨을 인정했을 것이고 더더구나 장자의 누추한 모습을 비웃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상은 장자 앞에서 겸손은커녕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모자라 장자의 가난과 공공함까지 비웃었다. 하지만 장자가 누군가? 장자는 이런 상대의 얄팍한 재주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진왕으로부터 얻어온 100대의 수레가 부럽지도 않았다. 물론 진왕으로부터 그 많은 수레를 얻었다는 사실을 보면 조상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강한 자에게 능수능란하게 아첨을 떨고 빈곤한 사람에게는 교만을 떠는 천박한 재주는 장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네. 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이 한마디로 네, 어, 이제 이 교만한 일을 네, 뭐라 그래야 되나 한마디로 이렇게 어, 한마디로 보냈다고 할까요? 그 어휘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그 고수여야지 가능한 것 같고 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이상입니다. 유머 감각에 음, 대한 책을 또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머 감각, 어, 유머 감각. 그거, 왜냐면 좀 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음, 위에 음,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뭡니까, 이거. 인문고전보다도 유머가 더 음, 재밌나? 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네. 우리 네 여기 뒷부분을 지원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아까 너무 조금 읽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서 거들먹거려도 장자는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만약 장자가 상대의 말에 화가 나서 흥분했거나 상대가 자랑하는 부와 명예가 부러웠다면 결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장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기에 냉정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 눈앞에서 자신의 잔재주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구는 조상에게 장자는 단 한마디의 말로 끝장을 내었다.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수준에 알맞은 말로 거침없이 질타를 했다. 아니,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조상은 입이 떡 벌어졌을 것이고 도대체 뭐라고 대꾸할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천박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부와 얄팍한 재주를 뽐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 이들에게 사람의 도리와 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서로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치를 따져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따끔한 말로 상대를 압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교만하고 약자의 앞에서 거만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에게 강자란 자신보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보다 더 부자, 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자신보다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마음껏 짓밟는다. 얼마 전 한창 화제가 되었던 한 대기업의 거래 대리점에 대한 횡포, 한 제과업체 사장이 주차 대리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이 바로 그런 내면의 반론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자처럼 강력한 말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탄탄한 내면과 깊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마디 말로 더 이상 대꾸조차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물론 신서에 있듯이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키지 못한다. 그만큼 말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조상과 같이 철저하게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가 더 이상 입을 뻥끗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에게 자칫 빌미를 주게 되면 어설픈 말다툼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제 생각에서의 유머란 어떤 유머 책이나 이런 것들, 근데 개그맨들도 봐도 굉장히 깊이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독서에 깊이가 있는 분들. 그래서 어떤 유머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인드에서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한 그 유머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 잘 의문인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조상 같은 경우가 그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비굴한 사람이라면 외려 그런 사람에게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이런 사람들 좀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후환으로 다가오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서는 그 상대가 정말로 약한 비굴한 자일수록 말을 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돌려서 얘기를 해야 한다. 왜냐면 그 말도 알아들은 사람이 알아듣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화를 입는다라는 좀 말기가 생각이 나면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할 때는 굉장히 통쾌하겠지만 그 뒤에 후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유머로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게 더 필요한데 상당한 내공을 느낍니다.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 네. 아니, 저기, 잠깐만요. 네, 저만 선생님. 이게 화면이 계속 이렇게 떨리는 건 아니었나요? 저희도 오늘, 그랬어요. 제 것만 그래. 그래서 뭐 계속 컴퓨터가 떨리고 꺼졌다 막, 나가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꺼졌다 나가기도 하고 오늘 그랬어요. 지금 다 그래요. 아, 말소리도 그래요? 꺼졌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계속 지금 아, 하네요. 다 그러네. 그래요. 컴퓨터로 아, 하는 건가요? 김미수 선생님 휴대폰이에요? 저요? 네. 저 컴퓨터에. 아, 노트북인데요. 노트북.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는데 이제 책은 읽어야 되고 이 상황이 음, 있고 뒤에 남편이 이렇게 손짓을 해놨더니 막 뒤에서 막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책 읽지 이러니까 이게 어려울수록 뭐 남편을 유머러스 쫓아내야 하라 되는데. 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됐었어요. 남편을 아, 제 쫓아내야 말, 지금. 아니 남편의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뒤에서 손으로 가르치지. 그런 읽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멈춰? 방 안으로 보내야지, 방 안으로. 아니,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요. 오늘은, 이게 전송이라 전파라 그럴까? 이게 자, 너무 불안하고 웃겨요.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들렸다 안 네. 들렸다 이어졌다 끊겼다 막 이렇게 돼요. 왜 이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나 날씨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 막 오늘 컴퓨터 계속 이렇게 좀, 아니, 번쩍이면서 혼자만 그런 게 끄적끄적거리기도 아니에요. 하고.
아, 그랬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감사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 줌으로 하시는 진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해악을 잊자. 유머러스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나 봅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아, 죄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네, 좀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댓글에 또 인영 쌤이랑 옥겸 작가님, 네, 여러 가지 나눠주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리고 어제 잠깐 음, 봤는데요. 음, 김정갑 선생님 아드님, 그, 음, 개업식 했는 걸 이정숙 네, 작가님께서 올려놨던데 네, 잠깐 네, 봤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아 네, 보여서 가고 네, 싶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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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대박 나기를요. 네, 네, 사람들의 발길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머무는 네, 곳이 되기를. 아, 네. 네, 그럽니다. 밀양 놀러 사진, 오세요. 좋아요. 네, 네, 사진 한 감사합니다. 장 찍고 저희 다음 네. 하겠습니다. 네, 성철 선생님 가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